네, 납세 의무 확정 계속 보겠습니다. 납세 의무 확정은 이제 22조에 이제 되어 있고, 각 조문별로 보시면 이제 두 번째 항, 보시면 납세 의무자가 가세 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우리가 신고 납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문 납세 의무자가 가세 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 확정된다. 그래서 이거는 신고 기간 내에 말하는 겁니다. 신고 기간 내에 했을 때 확정되는 겁니다. 정확한 의미는 그겁니다. 그래서 다만 납세 의무자가 이제 가세표준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가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가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라 경정할 때 그래서 신고 이후에 신고하거나 기간 후거나 이제 그 무신고라 표현하는데 이때는 부과를 하는 겁니다. 정부가 부과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신고로 확정되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월세,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그 선택적으로 하는 거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납세 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우리가 신고하겠다고 이제 선택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칙적으로 보시면 이게 이제 신고납세고 2번은 신고납세 외인 거. 신고납세 외인 세목들은 다 국가가 부과를 하는 겁니다. 가세관청이 부과하는 겁니다. 부과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고납세는 우리 신고했을 때 확정하는 겁니다. 신고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외에 신고납세인데 우리가 이제 신고납세 후 정상적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기간을 지났다는 거. 이게 왜 헷갈리냐면 예전에는 이제 기간 후 신고 뭐 이런 거 별로 없었는데 이제 혜택을 약간 줘서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간 내에 하는 것들은 오케이지만 기간을 지난 것들은 다 우리가 이제 정부가 부과한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고납세 외에도 당연히 정부가 부과한다.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인지세, 원천징수, 납세자를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연납하는 법인세, 이런 것들은 특별 접식 세액이 확정된다. 그러니까 납세 의무가 성립할 때 세액이 확정된다. 이런 것들은 성립하자마자 우리가 징수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절차가 필요 없고 징수하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거예요. 성립, 확정, 징수가 같이 이루어진 겁니다. 인지세 바로 돈 내죠, 우리가. 인지세, 원천징수, 납세조합, 이런 것들은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수정신고의 효력 보겠습니다. 수정신고. 수정신고기 때문에, 말 자체로 신고잖아요, 신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신고납세 외에는 이제 이쪽에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가 신고납세 관련된 세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신고는 우리가 이제 효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생각하실 게 이제 신고납세가 있었는데, 기한 내 정상적인 기한 내 신고. 얘만 효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얘만 확정의 효력이 있습니다. 확정. 효력이 있고, 이 위에 이외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효력이. 그렇기 때문에 2번 수정신고 효력은 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수정신고한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지, 효력이 없는 거에 대해서 또 뭐 수정신고 효력이 있다 없다.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우리가 신고한 거에 대해서, 납세자가 다시 수정신고할 때 효력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그 조항 보시면, 22조 2항이 갖고 있다는 수정신고. 22조 2항이 갖고 있는 수정신고는 우리가 보시면 가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를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앞에는 이런 말이 않고 이쪽에 나왔어요. 이것랑 같이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때문에 이게 더 분명해진 거예요.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것만 우리가 효력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얘기해 준 거고, 법조문에서. 그래서 법정 신고 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 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가세 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지닌다. 이 얘기는 뭐 말했는데 인정해 주겠다. 얘도 이럴 때는 수정 신고도 인정해 주겠다. 수정 신고도 확정 효력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1항의 그 두 번째 보시면 이제 단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우리가 단초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 신고가 있습니다. 수정 신고가 있으면 각각 따로 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병합하지 않고 각각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얘에 대해서도 우리가 뭔가 경쟁 조치를 할 수가 있고, 얘에 대해서도 뭔가 경쟁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병합하지 않고 각각에 한답니다. 독립적인 사건이다. 그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정 신고 효력은 우리가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제대로 신고했던 거에 대해서만 우리 효력이 여전히 인정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경정입니다. 경정.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권리 의무와 관계없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경정은 경정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경정이라는 용어를 좀 아셔야 됩니다. 경정은 납세 의무자가 요 밑에 있는데,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내용 또는 가세관청 결정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세무사 또는 지방자의 이를 시정하기 위해 행하는 행정처분을 말한다는 거고, 우리가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 규정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 당초하고 관계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수정신고도 당초 신고하고 우리가 수정신고하고 관계없듯이 경정도 당초에 했던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별개다는 겁니다. 그 다음 2항 보시면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 얘는 이제 감소시키는 경정,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련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의무의 관계에 미치지 않는다. 얘도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단초 이제 확정된 세액이 있죠. 당초 확정된 세액이 있는데 1번은 이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이에요. 얘하고 이제 관계없는 거죠. 관계가 없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감액 경정입니다. 감액 경정에서는 우리가 당초 확정된 세액 중에서 요 감액 경정된 항목만, 감액 경정하고 관련된 항목만 영향을 받지, 관련이 없는 것들은 전혀 관계없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게 뭔가 감액했기 때문에 당초 확정된 세액의 일부가 관련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것만 관련됐고 그 외의 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냐면 요게 감액 경정은 관련된 거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법정으로 다툴 수가 있는 거예요. 감액된 거에서만. 그 외의 거는 법정으로 이제 다투지 않는 겁니다. 따로 이제 노는 거예요. 따로. 이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감액 경정 같은 경우, 우리가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 같은 경우는 관련된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에는 관계가 없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저도 이제 처음, 예전에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세법, 국세기준법 할 때 헷갈리는 게 이런 용어들이 이제 헷갈리는 게 많이 나와요. 이제 뭐, 경정, 결정,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좀 알고 계셔야 될 게, 이제, 신고납세 방식 조세에서, 신고납세 방식 조세에서, 이제 우리가 납세자가 이제 신고를 안 한 거죠. 신고를 안 하면, 우리 가세청이 이제, 우리가 세액을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를 이제 결정, 당초 결정이라고 하고, 네, 가세표준 신고를 했지만, 신고에 오류 탄료해서 바로잡아 다시 결정하는 걸 경정결정, 경정이라고 합니다. 경정결정. 그러니까, 최초에 하는 거는 결정.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수정하는 거는 경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수정하는 경우가 있잖아. 또 수정하는 거는 이제 재경정,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경정은 수정하는 거는 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할 수가 있어요. 기간 내에 우리가 법정으로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그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면 여러 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은 세액을 최초의 의미입니다. 최초의 의미고, 경정은 수정, 재경정은 또다시 수정했다 하는 겁니다. 요 용어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고납세 같은 경우는 신고하면서 우리가 확정하지만, 신고를 안 했어요. 무신고면 가세관청이 결정을 해줍니다. 결정해주죠. 그 다음에 가세관청이 얘네들을 이제 경정할 수가 있어요. 경정. 이렇게. 다음은 이제 납세 의무의 승계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본 게 이제 성립을 받고 확정을 본 거예요, 확정. 그러니까 성립은 우리가 가세요건이 다 결정되는 겁니다. 가세요건이. 여기는 가세요건이 결정되는 겁니다. 가세요건이 결정되고, 금액은 미확정인 거죠. 추상적으로 결정됐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가 금액이 확정되는 겁니다. 금액 확정. 금액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납세 의무자하고 채권 금액, 국가로서는 채권이죠. 채권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납세 의무 승계는 이때 이제 납세 의무자가 이미 이때 납세 의무자가 이때 납세 의무가 결정됐는데, 납세 의무를 이제 우리가 승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인인인데 자연인과 법인이 있는데, 자연인이 사망하거나 이제 법인이 사라진 거죠. 법인이 사라지면, 자연인이 사망하면 뭐 상속인이 하는 거고, 법인이 사라지면 이제 법인이 사라지는 합병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때는 이제 합병한 회사가 납세 의무를 승계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2절 납세 의무의 승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이죠, 법인. 그래서 법인 B가 얘를 이제 합병하면 이때의 납세 의무도 다 이렇게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이 합병한 경우 보시면 이제 종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을 설립된 법인, 그러면 우리 소멸된 법인, 피합병 법인인데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및 강제 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거는 이제 성립이에요, 성립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성립 기준으로. 이 의미가. 소멸된 법인에 이제 부과되거나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 징수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납세 의무를 이제 승계한다. 말 그대로 승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인이죠. 자연인은 이제 상속이죠, 상속. 상속으로 이제 납세 의무를 승계하는데, 그 상속이 개시된 때, 상속이 개시된 때,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한도가 있는 거죠, 한도. 피상속인에 부과되거나, 똑같습니다. 또 부과되거나, 비상속인이 납부할 국세비, 국세 징수비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상속 포기자가 이제 피상속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받을 때는 상속 포기자 상속인을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을 보아 제일항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승계는 우리가 이제 합병과 이제 우리가 상속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인이 이제 상속인이 두 명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냐? 상속인이 두 명이 있으면 각각의 이제 비율이 있습니다. 각각의 상속 지분이 있어요. 상속인이 두 명이 있을 때는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국세, 강세인 상속을 받은 재산, 각각의 그 상속인들이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중요한 게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겁니다. 상속 같은 경우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상속인이 있는지 이제 분명하지 않을 때, 상속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상속재산 관리 당연히 해야겠죠.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상속재산 관리하고, 상속재산 관리인이 없을 때는 법원에 우리가 상속재산 관리인을 서명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가세관청이 하는 거죠. 가세관청이. 그래서 상속인이 하는 거고, 상속인이 불명하면 재산관리인, 그 다음에 재산관리인도 불명하면 법원에 우리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해서 청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6항 보시면 이제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 또는 절차는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이나 상속재산관리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피상속인. 사망이죠. 피상속인의 한 처분 또는 절차는 다 승계하는 겁니다. 처분과 절차도 승계하는 거죠. 처분과 절차. 진행 중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그 납세 의무 승계, 상속으로 인한 납세 의무 승계는 뭐냐? 그럼 보시면 이제 피상속인이 부담할 제2차 납세 의무.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본래의 납세 의무가 있고, 본래의 납세 의무도 이제 우리가 상속인이 당연히 승계하는 거고, 이건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피상속인이 제2차 납세 의무에 대해서 제2차 납세 의무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제2차 납세 의무. 피상속이 우리가 대주주인 경우, 비상장회사의 대주주인 경우, 50% 대주주인 경우는 제2차 납세 의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양수인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아직 제2차 납세 의무는 하지 않았지만, 피상속인이 본래 납세 의무도 있고, 제2차 납세 의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2차 납세 의무도 포함하는 겁니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국기통을 쓴 거는 국세기본법 기본 통칙입니다. 기본 통칙. 상속이 개시된 때 피상속에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체납비는 납세 의무에 별도 조정 지처 없이 승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상속이 개시된 때는 별도 지정 절차 없이. 그러니까 절차가 필요 없는 국세 가세관청이 뭘 하는 게 아니라 민법에 따라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절차를 따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에 의해 당연히 승계되는 거예요. 당연히. 어떤 특별하게 절차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의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 재산 관리에 대해서 효력있다. 이건 아까 이제 조문에 나오는 거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참고적으로 하나 아실게 태아에게 상속이 된 경우 태아가 출생한 때 상속인이나 납세 의무가 승계된다. 태아가 상속이 된 경우 태아에게 상속이 된 경우는 출생할 때입니다. 출생할 때 납세 의무가 승계됩니다. 그 다음 연대 납세 의무 보겠습니다. 연대 납세 의무는 우리가 이제 민법 조항을 많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뼈대만 이제 우리 국세기준법에 다르고 많은 부분이 민법 쪽에서 이제 우리가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시험 교재에서 보면 나오는 것들이 일부는 민법 조문이에요. 민법 조문. 연대 납세 의무는 우리가 이제 해당되는 게 이제 첫 번째 나온 것처럼 공유물 공동사업, 공유물과 공동사업, 그 다음에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 그러니까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 이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가 있다.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공유물, 공동사업, 공동사업에 관련된 재산. 관련되는 거는 공유자는 공유물에 관련되겠죠. 그 다음에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네, 이제 법인 A가 A1과 A2로 이렇게 이제 분할되는 겁니다.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 합병되는 경우는 당연히 분할되는 법인이 승계를 하겠죠.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의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똑같은 애들이니까 얘가 기존에 있던 거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는 지금 현재 나온 거는 크게 공유물, 공동사업에 관련된 재산, 그 다음에 분할입니다. 분할 관련된 거. 근데 사항을 보시면, 이거는 뭐, 하나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인이 이제 채무자, 이런 특별한 그 법률에 의해서 신해서 설립한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는 납세 의무가 큰 거는 신해서가 연대에 납부해야 합니까? 채무자 희생 같은 경우는 법인이 파산하면 새로운 이제 뉴 법인이 생기죠. 그럴 때는 기존 것도 납부할 의무가 생긴다. 이거는 이제 하나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법령적인 건 아니라서, 근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조문이 몇 년 전에 추가돼서 이거를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는 우리가 이제 공유하고 이제 분할. 승계는 보시면 이제 승계는 이제 합병됐으니까 승계는 우리가 상속과 이제 합병이 있고, 그 다음에 연대 납세 의무는 우리가 이제 그 공유물, 공동사업, 그 다음에 공동사업 재산, 그 다음에 분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제 희생법률, 따로 법률에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그 연대 납세 의무는 이제 우리가 이제 민법을 중요합니다. 민법을 중요하고, 이렇게 실제 조문은 딱 25조 2 있지만, 이거 시험 문제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민법을 중요하는 게, 우리가 이제 민법 413조부터, 여기 보시면 427조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시험 문제에 이제 나왔던 것들은 414조, 각 연대 채무제에 대해서 이행 청구, 그 다음에 채무제 생긴 무효 취소, 이행 청구의 절대적 효력, 네, 출제 채무자의 구상권 인정해주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간단하게 이제 나왔던 거 위주로 보시면, 첫 번째 414조에 있는 거,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전부나 일부를 이행을 청구했다. 그러니까 채권자는 모든 연대채무자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공유물 공동사업자한테 모든 사람한테 이행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한 명한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한테 해도 되고 일부한테 해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 행위의 무효나 취소 행위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각각이죠, 각각. 어느 채무에 대한 법률 취소 한 명 됐다고 해서 똑같이 되는 게 아니라 각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행청구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 효력이 있다. 그러니까 한 명한테 연대채무 이행청구는 다른 사람에도 효력이 있다. 연대채무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상권. 그 다음에 제4절 납세 의무의 소멸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를 보면 우리 납세 의무에서 우리 납세 의무의 성립을 봤습니다. 성립을 받고 그 다음에 확정을 봤어요. 확정을 봤는데 우리가 이제 확정한 다음에 수정하는 게 있어요. 수정 신고가 있고 경정이 있었습니다. 경정. 수정 신고는 우리가 이제 기간 내에 했던 거, 기간 내에 신고한 거에 대해서만 수정 신고 효력이 있고, 경정도 이제 기존 했던 거하고 각각 논다. 이걸 이제 별도로 우리가 효력을 갖고 있다. 합쳐지지 않는다가 이제 기본 컨셉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거는 이렇게 이제 변동에 대해서 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 승계 봤습니다. 납세 의무의 승계. 확정된 거를 본래 납세 의무자 할 수가 있고, 본래 납세 의무자가 사라진 경우가 있죠. 사라진 경우. 그래서 자연인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이 있고, 법인 같은 경우는 합병이 있습니다. 합병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연대 납세 의무. 이 납세 의무자가 한 명이 아니라 연대에서 납세 의무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분할이 있었고, 아까 이제 공유물, 그 다음에 공동사업에 대한 재산에 대한 가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연대에서 납세하는 겁니다. 연대 납세는 우리가 중요한 대부분의 그 절차를 우리가 민법을 중요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대 납세 의무는 국세기본법의 기본적인 세법 관련된 개념만 잡아놓고 대부분 절차에 같은 연대 납세 의무자하고 채권자 간의 관계는 다 민법을 중요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도 시험 범위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는 이제 이런 것들 납세 의무자 이제 납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납세 의무가 소멸되는 절차에 대해서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의 소멸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 납부하면 되는 건 납부.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납부입니다. 납부하면 사라지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충당되거나 부가 취소할 때 납부하면 사라지고, 이 충당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국세 환급, 납세 의무자가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환급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랑 이제 충당할 수가 있는 거죠. 퉁치는 거죠. 상계죠, 상계. 퉁치거나 아니면 부가 취소.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결정이나 경정해서 부과한 거를 잘못했다 인정해서 부가 취소된 거죠. 아니면 뭐 법률적으로도 우리가 이제 분쟁에 붙어서 부가 취소를 납세 의무자가 할 수가 있어요. 부가 취소 요청해서 우리가 법원 가서 이기면은 또 부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가 취소되면은 당연히 이제 납부금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납부하는 방법, 기본적인 방법, 환급금하고 상계 치는 방법, 충당이라는 표현을 쓰고, 네, 부가 취소. 요게 이제 기본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 부가 쓰는 기간에 국세가 부과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끝났을 때, 그러니까,
1번이 정상적인 거죠. 1번은 납부하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환급금하고 퉁칠 때, 상계죠, 상계. 충당하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부가 취소하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은 뭐냐면, 납세 의무의 소멸이, 그 다음은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끝날 때, 납세 의무가 성립됐는데, 부가가세 같은 경우는 국가가 이제 부과를 해야지, 납세 의무자가 납부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부과를 하지 않은 거예요. 부과를 하지 않은데, 영원히, 부과기간을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세법에서는 부과기간을 정해줬어요. 부과기간이 이제, 기간이 있습니다. 유한하게끔 되어 있어요. 부과기간 내에 정부가 부과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척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부과를 더해서 부과권이 상실된 거예요. 상실되면 납세 의무가 사라지는 거죠. 세 번째는 징수. 국가에는 국세 부과권도 있지만 확정된 과세에 대해서 이제 채권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징수권이 사라진 거예요. 징수권도 우리 부과권과 마찬가지로 기간이 있습니다. 특정 기간 내에서만 우리가 징수를 할 수가 있어요. 법정 안정성을 위해서 뭐 그러는데, 징수권도 기간이 있습니다. 징수권이 상실되면 납세 의무자는 더 이상 납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국세 징수권은 이제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 국세 징수권이 상실될 때는 거고, 국세 부과권 상실될 때, 제척기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좀 어려운 말로 제척기간이 완료될 때 우리가 납부 의무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실제 요 2번 같은 경우는 납부 의무라기보다도 납세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거예요. 가세가 확정이 되지 않은 겁니다. 약간 이제 용어는 좀 맞지 않지만, 그래서 납부 의무는 우리가 크게 일반적으로 납부한 경우, 그 다음에 환급금하고 퉁친 경우, 상계고, 그 다음에 국가가 부과를 취소한 경우, 법원에서도 이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부가 취소된 경우, 그 다음에 국가가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하지 않아서 부과권이 상실된 경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징수권이 상실된 경우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